숨이 멈춰서야 비로소 해방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요양원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노인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는 지인이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다 보니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노인요양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건물에도 노인요양원이 2개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니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가 훨씬 더 인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식들 오가기 편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몇 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요양원 창문에 붙어있던 행복한 노후라는 노란색 스티커가 볼 때마다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과연 요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고통과 슬픔을 요양이란 말 뒤에 꽁꽁 숨겨놓은 듯 느껴졌습니다. 지인이 일하는 요양원은 규모 있는 건물의 몇 개 층을 사용하는 큰 곳인데도 풀 한 폭이 만져보거나 하늘 한번 올려다볼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옥상 정원은 추가 요금을 낸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났는데 제게 대뜸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인 말로는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들은 잠잘 시간에 부스스 일어나 집에 간다며 기적이며 옷가지 같은 걸 네모 반드시 개켜서 호치부를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을 가야 한다고. 할머니의 보따리는 당신의 성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네모서리 각을 딱 맞춰서 보따리를 얼마나 예쁘게 싸놓는지 몰라. 평생 살림살이 하나 흐트려 놓지 않고 사셨을 분 같았어. 지금은 밤이니 푹 자고 아침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할머니들 대개가 순하게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밥 때문이었어.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지인 말을 들은 저는 그 대목에서 공연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때 맞춰 얼마나 많은 밥을 했으면 치매에 걸려서도 밥 걱정을 하는 걸까요? 일하는 부모에게 밥은 때론 미안함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운 친구는 지금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국 하나, 반찬 한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출근합니다. 남편은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성화를 부리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어 손밖에 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은 나중에 엄마 밥, 아빠 밥을 어떻게 기억할까 궁금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집밥이라고 해도 할머니가 만들었거나 동네 친구나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만든 반찬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침밥은 꼭 먹여 보냈다는 사실을 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하러 가야 한다는 요양원 할머니들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문득 치매 걸린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일하러 가야 한다고 가방을 챙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양원 할머니들의 밥처럼 할아버지들의 말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평생 노동하는 몸으로 살아야 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요양원이란 사실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직접 취재한 요양원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곳곳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돌아갑니다. 낙상하거나 폐회하는 어르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하루 종일 CCTV를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새벽 6시경에 102살의 최고령자 박옥순 할머니가 퇴소하셨습니다. 박옥순 할머님은 5년 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딸은 할머님을 입원시키면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입소 후 서서히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식사할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할머님은 요양보호사가 힘겹게 침대에 앉혀도 밥 한술 뜨지 않고 픽 쓰러지곤 하셨습니다. 힘을 써서 베개를 끼운 채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입까지 보호사가 억지로 열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붙잡고 눈을 마주쳐도 큰 소리를 내도 할머니는 항상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하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곤 합니다. 안 그래도 작은 체구의 음식을 못 먹으니 몸은 더 말라지기 시작하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머님이 퇴소하시기 며칠 전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은 할머니의 입속에 밥을 한 숟갈이라도 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콧줄조차 거부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거지. 저렇게 안 먹어서야 오래 살겠어? 콧줄도 안 끼면 죽을 텐데.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달라졌다 싶은 순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님은 같은 방 어느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다 갑작스레 손으로 당면을 집어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당면만을 입속에 계속 우겨 넣었습니다. 이게 옥순 할머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워 계셨던 침대는 금세 치워졌습니다. 할머님의 작은 체구 탓에 살아계셨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였습니다. 할머님은 목욕 시간을 제외하곤 절대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전등이 켜지면 눈을 뜨셨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끔씩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거부는 요양원을 향한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5일이 지났을 때 4명의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사과 상자를 가지고선 말이에요.
그들은 한동안 할머니의 침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머리맡에 놓여있던 은색 거울과 꽃 모양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긴 뒤 버려졌습니다. 같은 방의 할머니 중 그 누구도 옥순 할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 칠판에 써있는 박옥순 이름 옆으로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시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의 인터뷰 중 일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족들은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사시라고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들은 하루만이라도 더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곤 합니다. 현재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40, 60대 중년도 나이가 더 들면 요양이란 말을 꺼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식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눈시울을 붉히며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매 환자가 아닌 뇌졸중, 파킨슨병 환자들은 정신이 멀쩡해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이란 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의 요양병원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입원했던 병실에는 수도 없는 노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와 그들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 때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하루 세끼 주는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인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 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의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 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을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 어떠셨나요? 과거엔 부모들은 자식에게 전 인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고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취업자금, 사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죠. 한 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자신의 제3의 인생. 노후 대비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2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이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이제 누구나 노년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기관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뉴스에서 나온 안 좋은 소식에 요양원을 가도 괜찮을까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금액에 대한 걱정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매와 뇌출혈이 겹친 부모를 응급실에 거쳐 요양병원에 모신 분의 사연인데요.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쯤인 그는 응급치료와 재활치료, 간병비 등을 합해 6개월간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은 때론 더 잔혹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혹은 부모가 아무리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 앞에 자식은 자식대로 미안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봅니다. 아직도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녀나 부모 모두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게 생활하여 질병의 시기를 늦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건강한 생활만 오래 유지한다면 자녀에게나 요양원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살이의 4가지 소중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재행무상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나도 꼭 죽는다라고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죽음을 감지하는 속도는 나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죽음을 설파한들 자기 일 아니라고 팔짱을 끼지만 노인에게 죽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림과 같나니 종교, 부모, 남편, 아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대신 가지 못하며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초놈을 아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회자정리입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척, 남편, 부인, 자식, 명예, 부귀영화,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인생살이는 쉼없는 연속적인 흐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만병의 시작이니 마음을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원증회고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원수,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며 가난, 불행, 병고, 이별, 죽음 등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빙글빙글 주기적 사이클로 돕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헤쳐나가지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니 늘 마음을 비우고 베풀며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구부듣고입니다. 구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고통도 없고 좋으련만 모든 것은 유한적인 데 비해 사람 욕심은 무한대이므로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덩이 가득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 비워가야 합니다. 자꾸 덜어내고 가볍게 할 때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이 그를 따릅니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말이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기술이었습니다.